먼저 보면은 이제 침실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침실은 생각보다 주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면 또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8시간 정도로 대충 뭐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 보면 8시간 정도는 침실에서 보내게 되니까 여기 말처럼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 정도는 침실과 함께 한다고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의 개수 등은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실하고의 연계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설계 그러면 일단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 그리고 쉬셔야 되니까 휴식의 대표적인 데가 거실. 얘네들하고 좀 공통적으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서 얘네들한테 좀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게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실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는 자야죠. 그 침대 안 쓰는 분도 계실 텐데 침대를 안 쓰더라도 자는데 필요한 공간은 얘네하고 비슷하거든요. 얘네하고 좀 비슷하니까 좀 혼자서 적당한 크기에서 그냥 잔다 그러면 요 정도 크기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여유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확보해 주시면 이불 깔고 주무시는 환경에서도 비슷한 공간의 크기가 되니까 침대 크기로 외워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침실 계획 시 고려 사항에서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목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휴식, 취침, 정적, 그리고 독립적, 그리고 안정. 침실 그러면 일단 저 정도가 기본적으로 좀 되겠죠. 쉬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좀 정적이어야 돼요. 좀 시끄러운 곳하고 붙어 있거나 시끄럽게 되면 좋진 않겠죠. 그리고 좀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밤에 막 나와서 물 마시고 뭐 이러면은 달그닥거리고 깨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걸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안정, 요것도 좀 안전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실은 남쪽이나 동남쪽 또는 남서쪽이 양호합니다. 화장실은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그러면 남쪽이나 동남쪽이나 남서쪽이 가장 양호해요. 거실도 여기가 가장 양호해요. 주방도 여기가 가장 양호합니다. 네, 한국은 특히나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고요. 그러면은 침실이 여기면 모든 실이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당연히 이렇게 못 놓죠. 집이 일자가 될 거니까. 일자로 해서 한쪽 면을 보게끔 될 거니까 꼭 이렇게만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조건이 좋은 쪽에 무엇을 놓느냐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적 조건이 이쪽이 좋다? 내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일부실만 이쪽에 올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야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번에 주거 설계할 때 요쪽에 환경이 좋은 쪽에 무엇을 놓느냐가 설계의 주안점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목표가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식침은 분리하는 게 좋다인 거고, 도로와 소음이 많은 방향도 피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얘네들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실 안에는 가구, 침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놓을 자리를 항상 확보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창을 전체 예쁘라고 이렇게 냈다 그러면 가구 놓을 데가 없습니다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열리는데 가구를 여기다 놓는 순간에 창문의 일부를 못 쓰게 되거나 외부에서 봤을 때 모양이 좀 못나 보이거나 이런 게 생기죠. 그리고 창이 있으니까 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못 열게 되는 상황도, 여는 게 좀 불편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창을 저희가 놓는다라고 해도 이런 가구를 놓거나 하는 영역을 고려하시고 창 설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침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게 좀 나와 있는데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부속된 화장실, 세면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부부 침실과 연관돼서 드레스룸이나 화장실이나 그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추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되고, 어쨌든 이 부부라고 써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집안을 관리하시는 분, 집에 있으면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할 거잖아요. 요 분들의 행위부터 집에 대한 관리부터 전부 다 대체적으로 요 부부들, 그러니까 가장들이 많이 관리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분들 중심으로 어떤 관리나 이런 게 좀 되게끔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그 자녀겠죠. 아동 그러니까 너무 어린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녀들 같은 경우 동적 생활 공간과 정적 생활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 공부만 하고 근엄한 분위기 이런 게 아니고 좀 놀 수 있는 환경도 좀 아동들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해주는 게 좋다인 거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거는 좋은데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교재에 좀 나와 있고요.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냐 아니면 뭐 성인이냐 아니면 노약자냐, 이런 노인분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환경이나 위치도 다르고, 침실을 놓는다면 침대의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외기의 온도, 환기 또는 안정감 등을 고려해서, 요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창하고의 관계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따가 도면 그리면서 해볼게요. 문서 그리면서. 그리고 침실의 문이 열릴 때 침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따가 해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겠죠. 그리고 침대를 놓는 경우 한쪽 면이 벽체에 붙게 된다면 여유 공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침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잠깐 걸쳐서 들어가서 움직인다거나 여기 공간에 뭔가를 둔다거나 그래야 좀 그 청결도 좀 유지될 거고, 뭐 그렇겠죠. 벽면에 딱 붙이시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어쨌든 좀 띄워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침대 양측에 통로를 두는 경우, 통로를 둔다 그러면 움직이셔야 되니까 75cm 정도는 좀 확보해 주는 게, 몸을 돌려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 정도는 돼야 좀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고, 통로입니다. 통로. 그리고 침대 아래쪽 메인으로 움직이는 통로겠죠. 그래도 90 정도는 확보해 주셔야죠. 그게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고, 붙박이장 같은 경우 침실에 10에서 15%인데 뭐 이걸 지키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침실의 한쪽 벽면 정도, 부부 침실 같은 경우는 장이 들어갈 거고, 자녀 침실에도 어느 정도 뭐 보관함이라든지 뭐 책장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쪽 면은 대부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깊이는 6에서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옷장 같은 경우는 깊다 그럼 800이고 보통은 600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값들을 알고 있어야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읽어보시고 설계하시면 되고, CAD를 열어서 이제 그려볼게요. CAD를 열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 크기는 3500에 3500 정도 드렸는데 여유있게 드린 거니까 너무 크다 그럼 줄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4500 정도 되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먼저 그릴 거고요. 요거 가지고 옵셋해서 3500 정도 방의 크기를 잡아 주시고, 라이브러리들을 좀 준비해 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방문을 먼저 달겠습니다. 저는 대충 갖다 놓을 건데 방문을 먼저 여기다 갖다 놓고 위치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한다고 치고 방문은 한쪽 벽에 설치될 건데 어디가 좋으냐죠. 간단합니다. 어디에 놓을 거냐는 거죠. 가운데? 측면? 또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는 평상시의 상황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좁은 곳을 지나가야 되고,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쓴다 그러면 모를까 여기 부분이 가려지잖아요. 여기다 뭔가 물건을 놓고 쓰기 위함이 아니라면 요거보다는 출입문이 90도까지만 열리는 게 아니고 휙 열린다고 했잖아요. 90도 이상으로 열린다고 얘가. 그렇기 때문에 고정하는 바닥에 장치를 심어주거나 해야만 문이 90도 이상 안 열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벽면 쪽으로 판넬이 향하게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오른쪽에 놓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놓더라도 판넬이 벽면 쪽을 향하게 놓는 게 당연히 문을 고정시키기에 좋죠. 대신에 요거는 가급적이면 중심선에서 150, 200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에 설치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요 벽면 사이 거리를 좀 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얘기입니다. 요거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50짜리 벽이었다 가정하고 75mm씩 양옆으로 옵셋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좀 여유가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요. 이유는 몰딩이라도 설치하게 된다면 몰딩이 설치될 구간이 필요하고, 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충분히 걸리지 않을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문을 충분히 활짝 열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은 벽면 쪽에 붙여서 놓는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띄워놓는 게 좋고, 그리고 일단은 중심선에서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고 100이든 200이든 이렇게 숫자 값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곳에 놓는 게 좋죠. 그래야 시공하시는 분들이 구멍을 뚫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 위치에. 저는 200 정도 떨어지는 곳에 놨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방을 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 영역을 요만큼을 자유롭게 쓰는 형태가 돼요. 만약에 출입문을 요 뒤에다가 내가 벽장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길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요 길이 정도를 고려해서 출입문이 요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안쪽에 요만큼의 무언가를 길고 크게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는 문을 열고 닫는 동안에는 못 쓰죠. 문을 닫혀 있는 상황엔 쓰겠지만,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특정 거리를 떨어뜨려서 놓으셔도 됩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딱 맞춰서 설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럴 때는 뒤쪽에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이격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은 달았고 창문을 놓는다 그러면, 창문도 위치만 잡아볼게요. 여기 다 자르셔야 돼요. 나중에 노란 선. 창문을 한번 놔볼 건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쪽에 놔도 되고 이쪽에 놔도 되고 이쪽에 놔도 되고 이쪽에 놔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창이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환기죠. 환기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걸 거고, 채광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용도가 필요할 겁니다. 창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리고 외부를 바라다 보는 조망, 이런 것도 하나의 창을 설치하는 목적일 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쪽은 문이 있으니까 실내 쪽이란 얘기인데, 실내 쪽으로 창을 낸다? 그러면 일단은 환기 채광 용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조망도 아닐 수는 있습니다. 여기 뭐 실내 정원이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용도는 아니고 외부에서 실내를 좀 뭐 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니까 특별한 경우일 거예요. 그럼 결국은 창이라고 하는 거는 외기와 면하는 쪽에다가 놓을 건데, 가급적이면 해를 받아들인다, 환기를 한다, 이 두 개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해가 들어오는 쪽에 그 온도 차이에서 압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실내하고 빛이 들어오는 곳이 창으로서 빛도 받아들이고 환기도 하기도 유리한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내기 어렵다면,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문을 열었을 때 환기를 고려한다 그러면 맞바람이 치는 게 가장 환기가 잘 되겠죠. 방문을 열고 창문을 열면 얘가 환기가 가장 잘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을 생각해보면, 창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여기가 낫다는 얘기예요. 여기보다는. 창을 만약에 이쪽에 설치했다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쪽에는 공기가 갇히거나 안쪽에서 자기들끼리 꼬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문하고 뭐 상황이 안 되면 이쪽이 맞겠죠. 상황이 안 되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맞을 건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럼 적어도 채광을 떠나서 환기라도 좀 가진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요런 방향이 맞다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창을 놓기로 결정을 했다면 창 그래서 이쪽에 놔야지 해서 이렇게 낳기를 결정했다면 창의 위치도 문제가 되죠. 여기에 놓을 거냐 여기에 놓을 거냐 가운데 놓을 거냐겠죠. 근데 이 집을 어떻게 쓸지 아직 모른대요.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러면 적어도 가운데 부분에 놓으면 환기를 할 때 좀 유리하겠죠.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균등하게 실내로 빛을 받아들이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벽면 쪽에 내가 좀 깊은 영역, 이렇게 창이 없는 깊은 영역을 좀 가져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옆으로 옮겨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이고 무난하게 설계하는데 여기 뭐 어떻게 놓지? 잘 모른다 그러면 책꽂이든 책상이든 뭐 옷장이든 뭔가를 놓을 수 있는 정도의 폭이 확보될 수 있는 한쪽 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창은 가급적이면 가운데 부분에 놓으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인면상으로 보면 외부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건물에 창이 어느 한쪽에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에는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규칙성이 없게 생겨 있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맞게 되면 좋으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외부에서 보는 인면도 고려해 보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보다는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형태가 가장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가운데일 건데 가운데쯤인데 그래도 이쪽에다가 혹시 이렇게 나중에 모르잖아요. 침대라도 놓는다면 침대까지는 뭐 높이가 높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쪽에 책꽂이나 책상을 놓는다면 또는 이쪽에 책꽂이나 책상이나 옷장 같은 걸 놓는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양쪽을 다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자유롭게 좀 변경을 하겠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확보해 주셔야죠. 어느 한쪽이라도. 그래서 일단 최대 깊이로 해도 800 정도면은 깊은 옷장 같은 거 넣을 게 800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 정도면은 충분하죠. 그리고 여기도 중심선에서 900 옵셋 했어요. 양쪽에 900하고도 요만큼 남으면 이 방은 크거든요. 3500, 3500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면은 충분해요. 근데 이게 3000이었으면 달라지겠지. 3000이었으면 어느 한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두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아니 3000이어도 가능해요. 깊이 600짜리 놓으시면 되죠. 600짜리를 놓는다고 생각해보면 가운데 쪽에 놨을 때 어느정도 양쪽에 공간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게 마찬가지란 이게 창 하나를 놓더라도 고민할 게 많답니다. 저는 그냥 가운데 놓을 거예요. 저는 가운데 그냥 일단 놓겠습니다. 가장 무난하니까 지금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고. 대충 요 정도 하면 건축으로서의 기본 환경이 결정이 됐다고 볼게요. 또는 반대로 인테리어 설계를 한다? 근데 갔더니 이렇게 생겨 있다 라는 가정하에 그냥 설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메인 침실이니까 침실 이렇게 자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방이니까 자는 행위가 일단 무조건 필요할 건데 그렇다고 치면은 침대를 놓는다 그러면 어디에 놓는가 어떻게 놓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침대를 놓는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이론교재에서 보셨죠. 문을 열었을 때 무방비 상태이니까 문을 열었을 때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문을 열었을 때 행위가 바로 보이는 이쪽에 놓는다. 문을 살짝만 열어도 요놈이 지금 자고 있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놓는다 비슷하죠. 이쪽에 놓는다 그러면은 조금만 열어도 살짝 보면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야만 이 사람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요런 방향이 일단 침대를 놨을 때 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돼요. 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다예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 가끔 와서 자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자는지 안 자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보면은 요쪽이나 요쪽이겠죠. 이쪽이 무조건 좋다, 이쪽으로 하셔야 된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살펴보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쪽이나 요쪽이 맞다인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방은 자는 동안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실내의 공기가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환기가 잘 되는 쪽을 놓는다도 괜찮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불이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안쪽의 공간보다는 바깥쪽 외기하고 면에 있는 공간이 온도차 또는 틈새로 드는 바람 또는 환기의 원리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기가 순환되는 곳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치면 그런 위험에서도 좀 더 안전한 곳은 이런 근처가 되겠죠. 네. 그런 근처가 된다인 거고, 또는 아침에 이 친구가 잠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구석에 숨겨놓으면 아침에 눈을 뜨지 않는데요. 근데 창가 쪽에다가 머리를 댈 수 있게 이쪽 부분 어딘가에다 침대를, 물론 머리는 여기다 대기 애매하겠지만 요런 데 되겠죠. 아니면 요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요런 데로 될 수 있게 하면은 아침에 창을 통해서 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뜨죠. 나도 모르게 눈을 뜨게 돼요. 해가 뜨고 있는데 눈이 안 떠지는 경우면 뭐 드물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 어머니 들어오시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커튼 먼저 열고 창문 먼저 열어서 환기시키고 빛 들어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게 하잖아요. 일단 두드려 팬다가 아니고 커튼 열고 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빛이 들어오게 해서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쪽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고민해 봐야죠. 여기다 놓더라도 이렇게 좀 띄워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긴. 이쪽으로 움직여서 뭐 할 거냐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를 좀 붙이면 두 면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공간이 좀 넓어지는 효과는 있죠. 아니면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놓는 것도 좀 유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창문을 열려면 침대 위로 올라가서 연다가 아니고 그래도 좀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저는 벽에서 좀 띄워줄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창을 열든지 할 것 같아서 저런 경우라면 좀 띄워주는 걸 고려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좋다는 아닙니다. 어느 게 좋다는 아니고 고려를 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되고, 책상이나 책꽂이 공부하는 애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어디에 어떻게 놓을 거냐이죠. 근데 지금 딱 보면 놓고 싶은 영역이 이제 결정이, 침대가 이쪽이 좋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침대가 이쪽에 있으면 그래도 이왕이면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당연히 책상이나 이런 거는 이쪽 영역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면이 확실하게 비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써도 되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움직여서 뭐 자신의 목적하는 공간으로 가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요 정도가 무난해 보여요. 아니면 다른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선, 움직임이 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열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는 넓은 영역을 쓸 수 있죠. 넓은 영역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뭐 귀퉁이 쪽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쓰시든 이렇게 벽면 쪽을 활용해서 쓰시든 이런 식으로 잡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잡으면. 자, 그래서 최소한은 두 가지입니다. 잠은 자야 되고 뭐든 공부하거나 학습하거나 할 거니까 침대, 책상 이렇게 놓을 건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없이 그냥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이유가 일반적인 다른 목적이나 이유보다 별로인 거를 위주로 설계하시면은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취침이라고 하는 걸 우선으로 고려했는데 취침보다 공부를 위주로 먼저 잡으셔도 돼요. 공부를 위주로. 취침 환경을 안 좋은 데 놓는다가 아니고 취침 환경보다는 공부하는 환경이 좀 더 좋게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 먼저 잡으셔야겠죠. 얘네 먼저 좀 적당한 위치 잡아주고 침대 위치를 고려해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건 이런 식입니다. 이 설계가 잘 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했던 안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대충 이런 거 괜찮을까 잡아본 다음에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여기 나쁘지 않은데 요거 쓸 때도 벽면 쪽이랑 좀 떨어뜨리고 창 쓰는데도 문제 없고 괜찮긴 한데 여기가 살짝 걸리죠. 바로 모서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살짝 걸리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음. 이렇게 하나 해놓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침대를 돌려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침대를 돌려보니까 여기 안쪽 영역이 되게 넓어졌죠. 요거는 조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넓죠. 그럼 적어도 여기를 쓰는 활동은 편하겠죠. 얘를 쓰고 움직이는 활동도 편하겠죠. 그럼 비교를 할 수 있는 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다 보니까 여기 의미 없이 넓은 거는 별로다. 계속적으로 쓰는 데는 모르겠는데 의자 정도 놓고 쓰는 책상 쪽은 좀 확보되는 게 괜찮은데 옷장 있는 쪽에 굳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여기다 놓고 책꽂이를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한 다음에 책장, 옷장 같은 걸 이쪽으로 옮겨서 바꿔보면은 공부하는 영역이 확보가 되고 침대는 좀 준수한 곳에 들어가고 옷장은 좀 불편하겠지만 쓰는데 문제는 없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안이랑 유사한데 다른 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네모 박스나 이런 거로 크기 공간을 좀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결정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서로 장단점, 강점, 약점을 좀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더 좋은 안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 제한 있잖아요. 시간 제한. 이거 한 3년 하면 진짜 최적의 안을 찾을걸요. 근데 며칠 안에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몇 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교안을 만드세요. 이게 1안이면은 이게 1-1이겠죠. 그 요거는 2안이 되겠죠. 요거는 1-1-1이겠죠. 요거를 살짝 바꾼 거거든요. 1-1에 1이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장단을 비교하셔가지고 내가 목표로 잡았던 거에 가장 유사하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실 땐 인면을 좀 상상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인면도를 그리면서 이제 최종적인 상세를 다듬고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요 계획을 좀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비교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다음 시간에 도면 2장 그리니까 1시간에 2장 충분히 그리세요.